여러분 안녕하세요. 大家好. 저번 시간에는 중국의 수능 시험이죠. 까오카오에 관련 영상을 함께 시청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까오카오가 도대체 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축언의 표현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네, 이것은 중국의 그러니까 모의고사이죠. 모의고사 때 이렇게 특이한 퍼포먼스, 수영장 퍼포먼스를 한 그런 모습이네요. 까오카오와 관련된 이색 풍경이었고요. 자,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고3 선배들을 위해서 응원을 하는 그런 풍경이네요. 다음에 이건 보시면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웠잖아요. 단어 절 때 먹는 쫑즈 기억나시죠? 쫑즈를 까오카오 때 선물을 하네요. 그 이유는요. 역시 중국의 해음 현상이랑 관련성이 있어요. 쫑즈의 쫑이랑 그 다음에 뭔가 관역을 맞추다, 명중하다 할 때 쫑 이거랑 발음이 비슷해서 그래서 쫑즈를 선물한다고 하네요. 네, 이거는 까오카오 시험장을 출입하기 전에 이렇게 몸을 수색을 하는 그런 풍경이네요. 자, 이것은 어느 한 프로에서 중국인 패널이 까오카오 때 어떤 에피소드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기저귀를 차고 가기도 한다고 그 정도로 뭔가 열정적으로 까오카오에 응시하는 그런 풍경을 설명하고 있네요. 이것도 역시 까오산 짜요가 보이네요. 까오산 짜요. 까오산은 고등학교 3학년 뭐 선배들 짜요 힘내세요 화이팅 이렇게 응원하는 풍경이네요. 이거는 저번 시간에 봤던 그런 영상이고요. 한 번 더 보실게요. 저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대학 입학 시험인 까오카오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올해 응시자가 1,000만 명에 이르는데요. 교육열 높은 중국에서는 이 시험 한 번으로 대입 당락이 결정되다 보니 부정행위가 성행하고 또 교육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첨단 기술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최영은 특파원이 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가오카오 고사장 앞이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오늘을 위해 달려온 수험생들에게 선생님과 부모님의 따뜻한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자녀가 고사장으로 입장해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붉은색 옷과 특히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가 눈에 띕니다. 是因为讨一个彩头，红色代表着吉利，旗袍代表着旗开得胜。 교육열이 높은 중국에서 단 한 차례 시험으로 대입의 당락이 결정되다 보니 가오카오를 둘러싼 경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한동안 주춤했던 가오카오 응시생은 최근 증가세를 이어가다 올해 10년 만에 다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때문에 갈수록 진화되는 부정행위와 이를 잡아내려는 당국의 쫓고 쫓기는 단속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전파 수신 장치를 부착한 드론을 띄우는 건 물론 일부 지역에서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도입한 안면 인식 시스템을 올해는 시험지 배달 요원들에게까지 적용해 철통 보안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마다 중국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가오카오의 장문 시험에선 올해 중국 건국 70주년과 미중 무역 전쟁의 상황이 반영돼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네, 잘 보셨죠? 자, 보시면 세계 최대의 시험, 까오카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험이라고 하죠. 그만큼 응시 인원이 되게 많은데요. 매년 중국에서는 6월 7일에서 8일 혹은 9일, 3일까지도 실시를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7일, 8일 이틀간 실시를 합니다. 예전에는 3일까지 실시를 했었대요. 지금 풍경 보이시죠, 여러분들? 아무래도 중국은 인구수가 많다 보니 이런 풍경이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수험생을 태운 그 버스를 배웅하는 그런 장면이네요. 어떤 경우에서는 그날 당일만큼은 택시가 무료로 고3 수험생들을 시험장까지 바라다 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보시면 국가 주관의 전국 시험이지만 성마다 시험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네요. 성이라는 것은 중국의 그런 행정구역이죠. 일반적으로 3개, 국어, 외국어, 수학, 그 다음에 선택 과목 방식인데요. 외국어, 수학이 각 150 만점으로 총 450점이고요. 문, 이과, 종합이 300점 만점으로 총 합치면 750점 만점이라고 하네요. 일단은 국어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작문시험이 있는데 총 2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해요. 첫 번째 문제는 전국 공통시험이고요. 나머지 한 문제는 지역별로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끔 다른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인데 영어 외에 뭐 스페인어, 일본어 같은 그런 제2외국어를 대체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한국어는 채택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선족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국어는 외국어 시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간표를 보시면 6월 7일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오전에는 이렇게 국어시험, 오후에는 수학시험, 6월 8일 오전, 오후, 오전에는 이런 식으로 문과 종합시험, 이과 종합시험 이렇게 실시가 되고요. 오후에는 외국어 시험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부정행위자는 또 많을 수도 밖에 없죠.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시험 참가 자격이 박탈되고요. 최고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각종 첨단 시설이 도입이 되는데 시험장에는 지문인식과 안면인식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요. 전자파를 탐지하는 드론이 또 이렇게 하늘 위로 떠다니기도 한다고 하네요. 보이시죠?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드론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대입제도는요. 성시 자치구별로 해당 지역의 대학들이 소재지와 타지 출신 학생의 선발 비율 그리고 특정 소수민족 출신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선발 비율 중에 그 대학이 위치한 그 지역의 학생들 몇 프로 타지 학생들 몇 프로, 소수민족 몇 프로 이렇게 선발 비율을 미리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대학이 위치한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떡을 최대한 높게 붙여 높은 시험 점수를 받기를 기원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거주지가 아닌 호적에 따라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저번에 옛날에 배운 적이 있는데 중국의 호적이라는 것은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 같은 호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어떤 이사를 간다고 해서 주민센터에 신고해서 그 다른 이사간 지역에 주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학 시험을 볼 때는 그 소속된 호적지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학교 운동장에 텐트를 치거나 주변의 숙박업소에 모든 방이 예약되는 그런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까오카오 실제 문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요런 식이에요. 참고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까오카오 통과를 했을 때 대학에 합격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이색 입학 통지서를 한번 보실게요. 이건 보세요. 이거는 칭화大学 청와대학교의 입학 통지서인데요. 입학 허가서를 열면요. 청와대 그런 랜드마크, 서문, 서쪽에 위치한 그 문이 있거든요. 교문, 서문이 3D로 펼쳐진대요. 그리고 베이징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민족사학당 기념품을 제작한다. 그러니까 3D로 제작된 학교문이 있고요. 그리고 음악도 재생이 되고 특수 향기도 막 냄새가 풍긴대요. 특이하죠? 동란대학교라고 하는 곳은 뭐 음악으로 청각을 만족시킨다 해서 입학 통지서를 열면 교가가 울려 퍼지고 그다음에 신입생들을 위한 축하 멘트도 담겨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텐진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증강현실 AR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런 캐릭터가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중하게 대학 생활 안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까오카오이기 때문에 뭔가 합격을 기원하는 그런 좋은 뜻이 담긴 그런 축원의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꽁시 파차이 같이 읽어볼게요. 꽁시 파차이. 꽁시 파차이에서 특히나 파차이의 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떤 숫자가 연상되시나요? 그렇죠. 숫자 빠가 연상되시죠? 파와 빠가 발음이 비슷해서 돈을 많이 벌다라는 의미와 숫자 8, 빠가 발음이 비슷해서 중국 사람들은 숫자 8을 좋아한다고 했었죠. 자, 그거 기억하시면서 꽁시 파차이, 돈을 많이 벌길 바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샹시청, 신샹시청, 마음먹은 일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万事如意, 万事如意,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라는 좋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锦绣前程, 锦绣前程, 앞길이 잘 풀리길 바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春风得意, 春风得意, 순풍에 돛을 단 듯이 순조롭길 바란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축원의 표현 다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사과 표현 배워보도록 해요. 大家辛苦了，再见。